2026년 대비 건축기사 실기 관연도 기출문제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1장 총론 1. 시공의 개요, 사업의 집행 및 관리, 건축 생산의 세대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원가 관리. 건축 3S 시스템, 수단이 되는 관리 시스템. 1. 작업의 표준화. 2. 작업의 단순화. 3. 작업의 전문화. 공사 내용의 분류 방법 목적에 따른 분류 체계.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의 종류. 1. WBS,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작업 분류 체계. 공사의 모든 작업 내용을 계층적, 공정별으로 분류한 작업 분류 체계. 2. OBS, 올가니제이션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조직 분류 체계. 공사 내용을 관리 조직에 따라 분류한 것. 3. CBS, 코스트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원가 분류 체계. 공사 내용을 원가 발생 요소의 관점에서 분류한 공사비 내역 체계의 표준화를 말함. 전산 통합 관리 종류. 1. 켈즈, 건설 분야 통합 정보 통신 시스템. 건설 생산의 전 과정에서 관련 주체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 공유하여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건설 분야의 통합 정보통신 시스템. 2. 식,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콜스트럭션. 컴퓨터를 통한 건설 통합 시스템으로서 컴퓨터, 정보통신 및 조립 기술을 토대로 건설 생산의 기능, 인력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 건설업체의 업무를 각사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는 개념. 3. 품이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사업의 전 과정에서 건설 관련 주체 간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최고 품질의 사업 목적물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2. 공사 시공 방식 및 정부 계약. 건설 공사에서 계약 분쟁의 해결 방법. 1.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 합의. 2. 조정 및 중재에 의한 해결, 조정, 중재. 3. 재판에 의한 해결, 소송. 4. 철회. 턴키 베이스, 제도의 설계, 시공 일괄 계약, 디자인 빌드 컨트랙트의 단점. 장점. 1. 책임 시공으로 책임 한계 명확. 2.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노력이 왕성하다. 3. 설계와 시공의 의사소통 개선. 4. 공법의 연구개발, 기술 개발 촉진. 단점. 1. 건축주의 의도 반영이 어려움. 2. 대규모 회사 유리, 중소업체 육성 저해. 3. 최저가 낙찰 시 품질 저하 우려. 4. 공사비 사전 파악이 어려움. 공동 도급, 조인트 벤처 컨트랙트. 정해, 건설 공사의 도급 형태 중 대규모 공사 시공에 대하여 여러 개의 건설 회사가 공동 출자 기업체를 조직하여 한 회사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는 도급 형태를 말한다. 공동 도급, 조인트 벤처 컨트랙트의 단점. 장점. 1. 여러 회사 참여로 위험의 분산. 2. 자본력, 신용도의 증대. 3. 공사 이행의 확실성 보장. 4. 공사도급 경쟁의 완화 수단이 된다. 5. 기술 향상, 경험의 확충 기대. 단점. 1. 단일 회사 도급보다 경비가 증대. 2. 이해 충돌, 책임 회피 우려. 3. 경영 방식에서 오는 능률 저하. 4. 사무관리, 현장관리, 혼란 우려. 5. 하자 책임 불분명. 공동도급, 조인트 벤처 컨트랙트의 운영 방식 종류. 1.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방식. 2. 공동이행 방식. 3. 분담이행 방식. 암기, 공동도급 운영은 공이 분담해라. 컨소시엄, 공사에 있어 페이퍼 조인트에 관하여 기술. 서류상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후 한 회사가 공사 전체를 진행하고 나머지 회사는 하도급 형태 또는 단순 이익배당 형태로 참여하는 서류상의 공동도급 방식, 가장 공동도급. 파트너링 계약 방식. 발주자가 직접 설계, 시공에 참여하고 사업 관련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 성공과
상호 이익 확보를 공동 목표로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 개발 계약 방식, 밭, B2, BTL, 부, 성능 발주 방식, 용어 정리. 빌드, 건설, 트랜스퍼, 이전, 리스, 임대, 온, 소유. 밭 방식, 민간 건설 측이 설계, 시공한 후 일정 기간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 금액을 회수한 후 시설물과 운영권을 무상으로 공공 부분, 발주 측에 이전하는 방식. B2 방식, 민간 건설 측이 설계, 시공한 후 소유권을 공공 부분에 먼저 이전하고 약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 BTL 방식, 민간 건설 측이 설계, 시공한 후 소유권을 공공 부분에 양도하고 시설물, 임대료를 통하여 투자 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 부 방식, 민간 건설 측이 설계, 시공한 후 시설의 운영권과 함께 소유권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 성능 발주 방식, 건축주는 발주 시에 설계 도서를 사용하지 않고 요구 성능만을 표시하고 시공자는 거기에 맞는 시공법, 재료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특명 입찰 방식. 패스트 트랙 공법, 패스트 트랙 메시드, 설명. 건축공사의 전체 공기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서 설계가 완성된 부분부터 공사를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방식. 실비정산 보수가산 방식 중 실비, 비율, 보수가산식.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 실비를 확인 정산하고 정해진 보수율에 따라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실비 비율 보수가산식. 실비정산, 청산, 보수가산 방식의 종류. 1. 실비, 정액, 보수가산식, A 플러스 F. 2. 실비, 비율, 보수가산식, A 플러스 AXF. 3. 실비, 한정 비율, 보수가산식, A 플러스 IXF. 4. 실비, 준동률, 보수가산식, A 플러스 IXF. 태스크포스 조직. 건축공사 중요 공사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 수행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설관리 조직. PQ 제도, 프리 퀄리피케이션의 장, 단점. 정해, 입찰 전 회사의 기술 능력, 재정 상태, 동종의 시공 경험 등을 제출토록 하여 매 공사마다 자격을 얻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 심사 제도,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 적격 심사 제도. 장점. 1. 부실 시공 방지. 2. 기업의 경쟁력 확보. 3. 건설업체 시공으로 우수 시공 기대. 4. 무자격자로부터 유능 업체 보호. 5. 입찰자 감소로 입찰 시 소요 시간과 비용 감소. 단점. 1. 자유경쟁 원리의 위배. 2. 대기업의 유리한 제도. 3. 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 4. 신규 참여 업체의 장벽으로 간주. 5. PQ 통과 후 담합 우려. 건설 산업 중 종합 건설업에 대한 설명. 사업의 발굴에서 기획, 설계, 시공, 인도 및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이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종합 건설업체를 말한다. 이시화된 업체로 제네콘이라고도 함. 3. 입찰 방식, 낙찰자 선정. 공개 경쟁 입찰 순서. 1. 입찰 공고. 2. 현장 설명. 3. 견적. 4. 입찰 등록. 5. 입찰. 6. 낙찰. 7. 계약. 암기, 공, 장, 견을 등록하려면 입, 납, 계를 가져가자. 입찰 방식의 종류 및 설명. 1. 공개 경쟁 입찰, 오픈 비드. 입찰 참가자를 공모하여 유자격자에게 모두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 장점. 1. 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2. 기회균 등. 3. 담합의 우려가 적다. 단점. 1. 과다 경쟁으로 부실 공사 우려. 2. 부적격자에게 낙찰될 우려가 있다. 2. 지명 경쟁 입찰, 리미티드 오픈 비드. 해당 공사에 적격한 3개에서 7개 업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 장점. 1. 부적격자가 제거되어 적정 공사 기대. 2. 시공상 신뢰성 확보, 전문업자 시공. 단점. 1. 담합의 우려가 있다. 2. 공사비가 공개 경쟁 입찰보다 상승. 3. 특명 입찰,
인더비주얼 너고시에이션, 수의 계약. 건축주가 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일 업자를 선정 발주하는 방식. 장점 1. 공사의 기밀 유지 가능. 2. 우량 공사 기대 가능. 3. 입찰 수속이 간단하다. 단점 1. 공사비 상승 우려. 2. 공사 금액 결정의 불투명성. 불순한 일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다. 입찰 제도의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 제도. 1. 적격 낙찰 제도.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공사 경험 등 계약 수행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2. 종합 심사 낙찰 제도. 사회적 책임 점수를 포함한 공사 수행 능력 점수와 입찰 금액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입찰자를 낙찰시키는 제도. 3.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도, 지역 제한 입찰 제도.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지역, 광역시, 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 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 4. 부대 입찰 제도. 하도급 업체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입찰자에게 하도급자의 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하도급의 계열화를 유도하는 입찰 방식. 5. 대안 입찰 제도.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의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도급자가 제시하는 제도. 건설 사업 관리,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계약 방식. 1. CM4P 방식. 대리인형 CM으로서 CM 조직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컨설턴트 역할만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공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는 형태. 2. CM at risk 방식. 시공자형 CM으로서 CM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자, 하도급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 장점 1. 설계자와 시공자의 통합 관리로 상호 조정 가능, 의사소통 개선, 마찰 감소. 2. VE 단계적 발주로 원가 절감, 공기 대폭 단축. 3. 사업 전 과정 종합 평가 가능, 품질 향상 가능. 단점 1. 사업 성패가 상당 부분 CM 관리자의 능력에 좌우됨. 2. 대리인형 CM인 경우 공사 품질에 책임이 없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 4. 가치공학, VE, 원가 절감 기법. VE,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공학, 기법. 정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대안 창출을 통한 원가 절감 기법, 가치공학. VE,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공학, 개념 VFC식의 각 기호. 1. V, 가치, 밸류. 2. C, 비용, 코스트. 3. F, 기능, 펑션. 건설공사의 원가 절감 기법 중 VE,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공학의 사고방식. 1. 고정관념의 제거, 자유로운 발상. 2. 기능 중심의 접근, 기능 중심. 3. 사용자 중심의 사고, 고객 본의. 4. 조직적 노력, 집단 사고. 암기, 원가 절감에서 고, 기, 사, 조. 가치공학, VE의 기본 추진 4단계 절차. 1. 정보 수집 및 기능 분석 단계. 2. 아이디어 창출 단계. 3. 대체한 평가 및 개발 단계. 4. 제안 및 실시 단계. 가치공학, 밸류 엔지니어링, 기본 추진 9단계 절차. 1. 대상 선정. 2. 정보 수집. 3. 기능 정해. 4. 기능 정리. 5. 기능 평가. 6. 아이디어 발상. 7. 평가. 8. 제안. 9. 실시. 암기, 대상, 정보는 가 있어야 발휘평, 안 하여 실시할 수 있다.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전생 예주기 비용.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 전 과정에 필요한 재비용을 합한 전생 예주기 비용을 말함. 로브, 라인 오브 밸런스, 기법. 고층 건물 공사의 반복 작업에서 각 작업조의 생산성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으로 각 반복 작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 공사를 도식화하는 기법.
5. 공사수행 계획 서류. 시공계획서 제출 시 환경관리 및 친환경관리 계획서의 제출 서류에 포함될 항목. 1. 건설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계획서. 2.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서. 3.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서. 4.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서. 5. 수자원 활용 계획서. 암기, 건, 지산의 온, 천, 수를 환경 관리하자. 제2장 대지 및 집안조사. 1. 간극비, 함수비, 흙의 성질. 간극비, 보이드 레이시오. 흙은 토립자와 간극으로 구성되며 간극은 물과 공기로 구성된다. 예민비, 센서티비티 레이시오의 정의, 식. 정의, 점토에 있어서 자연시료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으나 이것의 함수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기면 강도가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낸 것. 예민비는 자연시료 강도 나누기 이긴 시료 강도. 흙의 함수량 변화. 흙이 소성 상태에서 반고체 상태로 옮겨지는 경계의 함수비를 소성한계라 하고 액성 상태에서 소성 상태로 옮겨지는 함수비를 액성한계라고 한다. 토질의 종류와 집안의 허용 응력도. 1. 집안의 허용 진해력 단위 kn/제곱미터. 집안의 종류. 1. 경암반 장기 허용 진해역 4000. 2. 연암반 장기 허용 진해역 1000에서 2000. 자갈 장기 허용 진해역 300. 3. 자갈 플러스 모래 장기 허용 진해역 200. 모래 섞인 점토 5어 롬토 장기 허용 진해역 150. 4. 모래 또는 점토 장기 허용 진해역 100. 단기 허용 진해력은 장기 x 1.5. 암기 경사 연 1에서 2 자모 2 모 100 단기 1.5. 다짐 안밀 침하 휴식각. 안밀 점토 집안에서 하중을 가하여 흙 속의 간극수를 제거하는 것. 다짐 사질 집안에서 외력을 가해 공기를 제거하여 압축시키는 것. 안밀 침하 하중이 커지면 제압판 아래에 흙이 압축되어 하중을 제거해도 압축된 부분에 치마가 남아있는 현상. 점토 집안. 휴식각 흙을 쌓거나 깎아냈을 때 자연 상태로 생기는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토공 장비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 1. 굴착 깊이에 따른 장비의 규모 고려. 2. 굴착된 흙의 반출거리 고려. 3. 흙의 종류에 따른 장비의 종류 선정. 4. 공사 기간에 따른 장비의 유형 및 개수. 토공사 현장에서 되메우기, 백필링 할 때의 규정. 터파기 공사에서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흙 되메우기 시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30cm, 300mm 마다 적절한 기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시공 기계에 해당하는 용어. 사질 집안의 굴착이나 지하연 속벽, 케이슨 기초 같은 좁은 곳의 수직 굴착에 사용되며 토사 채취에도 사용된다. 최대 18m 정도 깊이까지 굴착이 가능하다. 크람쉘 집안보다 높은 곳, 기계의 위치보다 높은 곳의 굴착에 적합한 토공 장비, 파워쇼벨. 집안보다 낮은 곳의 굴착에 적합한 토공 장비, 백호. 2. 집안조사 보링, 사운딩 시험, 진해력 시험, 제하 시험. 집안조사 시 실시하는 보링의 정의, 종류. 보링의 정의, 집안을 천공하고 토질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층의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 종류, 암기, 보링장엔 오, 수, 회, 충이 많다. 1. 오우거 보링, 오거 보링. 오거를 회전시키면서 땅속에 압입, 굴착하고 여러 번 오거를 인빨하여 교란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2. 수세식 보링, 워시 보링. 깊이 30m 정도의 연질층에 사용하며 외경 50, 60mm 관을 이용, 천공하면서 흙과 물을 동시에 배출시키는 방법. 정해, 비교적 연약한 토지의 수압을 이용하여 탐사하는 방식. 3. 회전식 보링, 로터리 보링. 충격날을 회전시켜 천공함으로 토층이 흐트러질 우려가 적은 방법으로서 지층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비교적 정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 정해, 지층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비교적 정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 4. 충격식 보링, 퍼커션 보링.
충격날을 60에서 70cm 정도 낙하시키고 그 낙하 충격에 의해 파쇄된 토사를 퍼내어 지층 상태를 판단하는 방식. 정해, 경질층을 깊이 파는 데 이용하는 방식. 보링의 목적. 1. 토질 조사. 2. 토질의 시료 채취, 샘플링. 3. 토질 주상도 작성. 4. 지하 수위 측정. 5. 진해력 추정. 암기, 보링 목적을 시, 주, 하, 진해. 집안조사 방법 중 사운딩, 정해 종류. 정해, 로드 선단에 설치한 저항체를 땅속, 지중해 삽입하여서 관입, 회전. 인발 저항으로 지층을 탐사하는 원위치 시험. 사운딩의 탐사 방법, 종류. 1. 표준 관입 시험. 2. 베인 테스트. 별표 스웨덴식 사운딩, 화란식 사운딩. 시험에 관계되는 용어와 연결. 1. 신월 샘플링, 띵월 샘플링, 연안 점토. 2. 베인 시험, 베인 테스트, 진흙의 점착력. 3. 표준 관입 시험, 진해력. 4. 정량 분석 시험, 염분. 암기, 연, 신, 진, 배, 지, 표, 염, 정량. 베인 테스트. 보링 구멍을 이용하여 플러스자, 날개를 집안에 때려 받고 회전시켜서 그 회전력에 의하여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집안조사 시험, 베인 시험, 베인 테스트. 사질 집안의 상대 밀도는 현장에서 표준 관입 시험으로 추정. 표준 관입 시험 N값에 따른 집안의 상태를 간략히 적으시오. 타격 횟수 N값과 모래 밀도. 0에서 5 이하는 아주 느슨한 모래, 5에서 10은 느슨한 모래, 10에서 30은 보통 모래, 30에서 50 이상은 밀실한, 조밀, 모래. 사운딩의 표준 관입 시험 정의. 로드 선단에 샘플러를 부착하고 로드 상단에 63.5kg,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추를 760mm, 76cm, 플러스 마이너스 10mm 높이에서 낙하시켜 로드 끝에 시험용 샘플러 부분이 300mm,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 N값을 구하여 집안의 밀도를 파악하는 현장 시험. 흙의 전단 강도식을 쓰고 각 기호가 나타내는 것. 식, 타우 C 플러스 시그마 10. 타우, 전단 강도, C, 점착력, 10, 마찰 계수. 내부 마찰각, 시그마, 화괴 면의 수직인 힘. 진해력, 제하, 시험 용어 설명, 시험 방법. 진해력 시험, 제하 시험이라고도 하며 기초 집안 저 면에 직접 하중을 가하여 집안의 허용 진해력을 구하는 시험. 진해력 시험 종류. 1. 평판 제하 시험. 2. 말뚝 제하 시험. 3. 말뚝 받기 시험. 말뚝 타입 공법으로 시공한 말뚝을 검사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항목 즉 말뚝 공사 후 시험 항목. 1. 말뚝의 심도. 2. 말뚝의 지지력. 3. 말뚝의 위치 측량. 탄성파 시험 관련 사항.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 vs.so1은 탄성파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탄성파 시험은 시추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불리한 시추공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가설공사. 1. 가설 건물 기준점 규준틀. 건설 현장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2. 가설 건축물 배치도. 3. 가설 건축물 평면도. 별표 기타 구비서류. 가설 계획 펜스. 건축 허가서, 시공자 각서, 토지 사용 허가서. 기준점, 벤치 마크. 정해, 건축물 시공 시 공사 중 높이의 기준을 정하고자 설치하는 원점. 방호 선반, 주 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 설치한 낙하 방지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작업 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고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고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기준점에 설치 시 주의사항. 1. 이동의 염려가 없는 곳에 2개소 이상 설치. 2.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 3. 지면에서 0.5m, 1.0m 정도의 위치에 설치. 4. 공사 종료 시까지 존치할 것. 필요시 보조 기준점 추가 설치.
가설 공사에 사용되는 수평 기준틀 설치 목적. 목적, 건물의 각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건물의 높이, 기초 너비, 길이 등을 정확하게 결정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1. 건축물 각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 2. 건물의 높이, 기초 너비, 길이 등을 정확하게 표시. 세로 기준틀 설치 목적, 표시 위치. 목적, 벽돌, 블록, 돌쌓기 등 조적 공사에서 고저 및 수직면의 기준으로 삼고자 설치한다. 1. 쌓기 단수와 줄눈 표시. 2. 앵커 볼트와 매립 철물의 위치. 3. 창문틀의 위치와 치수 표시. 4. 테두리 보나 인방보의 설치 위치 표시. 평면도에서 귀교준 틀의 개수. 가설 출입구 설치 시 고려사항. 1. 현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 선정. 자재 야적에 유리한 위치 선정. 2. 주변 교통 상황과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 선정. 3. 진입 유효폭 및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사항. 1. 가설 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2. 비산먼지, 시멘트 창고 관리, 시스템 비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을 설치할 때 야적시 조치사항. 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을 것.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 높이 이상의 방진벽 설치할 것. 3.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시설 설치.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종류. 1. 방진벽. 2. 방진망. 3. 방진덮개. 4. 세륜시설 별표 살수설비, 분진 집진시설 등. 시멘트 창고 관리 방법. 1. 필요한 출입구와 채광창 이외의 환기창 설치를 금지한다. 2. 바닥은 집안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00mm. 3. 반입, 반출구는 따로 두고 먼저 반입한 것을 먼저 쓴다. 4. 주위에 배수 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5. 최대 쌓기 단수는 13단 이하로 한다. 시멘트 풍화작용에 관한 설명. 시멘트가 대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으로 수산화석회가 생기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석회를 생기게 하는 작용. 강관틀비계 설치에 관한 설명. 강관틀비계에서 세로 틀은 수직 방향 6m, 수평 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해야 하며 높이는 원칙적으로 40m를 초과할 수 없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3.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강관 파이프 비계. 1. 수직, 수평, 경사 방향으로 연결 또는 이음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클램프의 종류. 고정형 클램프, 회전형 클램프, 단일 클램프. 2. 집안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지하거나 잡아주는 비계 기둥의 맨 아래에 설치하는 철물, 베이스 철물, 베이스 플레이트.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 발판의 장점. 1. 일체화 조립으로 안정성 증가. 2. 넓은 작업 공간 확보로 작업 능률 향상. 3. 부재, 수직, 수평, 계단 등의 공장 제작으로 균일 품질 확보. 잭 서포트의 정의 및 설치 위치. 정의, 공사 중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 하중 또는 장비 사용 시 진동, 충격이 예상되는 부위에 임시로 보강하는 하부에 잭을 장착한 대형 가설 지주. 설치 위치. 1. 바닥판 중앙부. 2. 보의 중앙부 별표 지하 주차장의 상부, 공사 차량 통로 등. 인텔리전트 빌딩 2중. 바닥 구조 액세스 플로어, 액세스 플로어.